북부에 충전소가 들어설 경우.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대학 박사 8학기 백원희입니다. 저희 4응일간 팀은 4명의 응용통계학과 학생 이청파, 오태환, 유건욱, 강동원 그리고 간호대학 백원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강의 노트 순서와 동일합니다. 주제는 음원 데이터를 활용한 주간 음원 순위 예측이며 저희 프로젝트의 공헌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4응일간 프로젝트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음악산업시장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원시장에서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디오물 출판업이라든지 음반 복제 및 배급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음원시장은 해외 진출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음원 시장에서 가치 창출의 대표적인 지표는 음원 순위가 있습니다. 높은 음원 순위에 따른 음원 수익뿐 아니라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따라서 음원 순위를 예측하고 음원 순위의 영향력이 높은 요인을 찾아 실제 음원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음원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기억되는 음원을 만들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이러한 활동들은 의미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4응일간의 목표는 음원 데이터를 활용한 주간 음원 순위 예측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습니다. 음원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원 발매 시기, 음악의 조성, 음악 스타일, OST 러닝타임, 가수의 성별, 신문 기사의 홍보, DC 인사이드 갤러리의 평균 게시글 수 등이 있었습니다. 문헌 고찰을 통해서 음원 순위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여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청파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이어받은 이청파입니다. 먼저 저희의 작업 흐름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총 7가지 사이트에서 음원 데이터를 크롤링하였고 그걸 바탕으로 타이드버스 기반의 전처리와 EDA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런 패키지를 이용해가지고 모델링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R 마크다운과 샤이니를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음원 데이터가 선행 논문 탐구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음원 데이터인 가나온 차트와 지니 차트, 그리고 소셜 데이터 기반인 유튜브, DC 갤러리,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률 지표가 담겨있는 닐슨 코리아 총 7개의 사이트에서 크롤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가온 차트의 경우 저희가 예측하려는 주간 순위를 크롤링하였는데 지금과 보시는 것 같이 이 순위를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음악 정보 같은 경우는 지니 차트에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마이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주제류긴 하다. 데이터들을 음악 듣는 거 좋아해. 크롤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지금 약간 저희 죄송한데 혹시 소리가 좀 들리는데 팝송도 듣고 중국 노래도 듣고 다른 쪽 분들이 소리를 안 끄신 것 같습니다. 한국 네, 다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니 차트 같은 경우는 동적 클러링을 해서 셀레니엄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해서 클러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런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트렌드 같은 경우는 API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클러링이 비교적 양호하였지만 DC 갤러리 경우에선 클러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DC 갤러리에서 여기 갤러리에 보면 연예 방송에 가수들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체 게시판에 있는 모든 가수들을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코드를 추출해요. 해당 페이지를 뷰티풀스를 이용해서 정적 크롤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보시면 이 번호를 이용해서 일주일간의 게시물 수 그리고 조회수, 추천수를 크롤링하였고 이를 데이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차트 같은 경우는 주간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조회수를 바탕으로 크롤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적 크롤링을 실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음원 차트 중에서 OST 곡인 경우 해당 드라마 프로그램의 시청률 지표를 조사하기 위해 릴슨 코리아를 크롤링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7개의 사이트에서 종합적으로 많은 크롤링을 하였고 이 크롤링 각각에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C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총 데이터 전처리 전에 있는 데이터만 해도 1.2GB에 달하는 많은 용량을 크롤링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저희는 곡명, 가수명, 그리고 기간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합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들이 적당한 모형이 맞기 위해서 각각의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변형하는 과정이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DC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들을 주간으로 다 평균 내오고 합산하는 등의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트렌드 같은 경우가 2018년도 4월 이후부터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다른 데이터들도 그 기간 이후의 데이터만을 크롤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처리하고 하나에 합친 데이터들은 여기 있는 버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볼 수 있습니다. 팁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 파일 자체도 용량이 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다운받으셔가지고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CSV나 엑셀 등으로 다운받아서 직접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합치고 기본적인 전처리를 실시한 후 우리는 모형에 알맞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EDA와 전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분야는 오태한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프리프로세싱과 EDA 발표를 맡은 응용통계학과 1호학번 오태환입니다. 총파이거나 코난 줘야 돼.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내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저희는 데이터들을 각각의 사이트에서 모두 긁어 오느라 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프리프로세싱과 ED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3가지 단계로 프리프로세싱과 EDA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생 변수를 생성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스큐드 데이터들이 보여서 그거를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최대한 벨 쉐입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링을 통해 모든 뉴메릭 데이터들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파생 변수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파생 변수를 4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처음은 타이틀송,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비어스 랭킹, 그 다음은 탑 프리퀀시, 마지막으로 시즌 장르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처음인 타이틀송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오류가 많이 났던 부분이 바로 한 가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한 차트에 여러 곡을 올렸을 경우 이게 가수에 대한 정보는 같은데 순위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타이틀송과 그것이 아닌 것을 나누는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네,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아라는 아티스트의 곡이 2019년 1월 2일자에 3개의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벌써 12시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순위인 벌써 12시는 타이틀송 트루로, 그리고 나머지 2곡은 펄스를 할당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모델이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프리비어스 랭킹을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음원 차트는 직전 주 순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곡의 경우에는 이전 주차의 순위를 프리비어스 랭킹에 배당을 했고요. 그리고 신곡의 경우에는 그 가수가 직전에 낸 앨범에 가장 높은 순위의 곡을 프리비어스 랭킹으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청하의 벌써 12시가 처음으로 곡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은 이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프리비어스 랭킹은 NA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랭크가 랭크 1위 순위가 1위였는데 그래서 그 다음은 벌써 12시가 1월 9일자에는 프리비어스 랭킹이 1로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2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하가 2019년 10월 13일에 스냅핑이라는 곡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곡은 청하의 신곡입니다. 그래서 이전 발표곡인 벌써 12시의 가장 높은 순위인 1위를 프리비어스 랭킹에 할당을 했고요. 나머지는 벌써 12시의 방식과 같은 방식대로 이전 주차의 순위를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탑 프리퀀시를 설명하자면 음원 중에서는 소위 벚꽃 연금과 같이 연금이라고 불리는 곡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차트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런 오랜 기간 사랑받은 곡을 판별하기 위해서 탑 프리퀀시란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네, 예시를 들어보자면 청하가 벌써 12시란 곡을 4번 차트에 진입시켰고 오마이걸은 불꽃놀이란 곡을 3번 진입시켰고 트와이스는 시그널이란 곡을 2번 진입시켰고 블랙핑크는 1번 진입시켰습니다. 그래서 탑 프리퀀시에는 청하가 4번 진입을 시켰으니까 4, 오마이걸은 3번 진입을 시켰으니까 3, 트와이스는 2번이니까 2, 블랙핑크는 1로 할당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즌 장르 스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시즌 장르 스코어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댄스곡이 인기가 좋다, 뭐 가을과 겨울에는 발라드 곡이 인기가 좋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인식 속에 계절별로 인기가 있는 장르가 다릅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플로데라이 패키지를 통해서 동적 그래프를 그려 어떻게 이것이 반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드라마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드라마란다. 댄스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네, 이렇게 댄스를 더블 클릭하면은 댄스만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에서는 왼쪽에 나와 있는 시즈널 민이 1위가 가장 높은 순위이기 때문에 밑으로 낮아질수록 더 좋은 순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와 같이 여름에 가장 순위가 좋고 겨울에 가장 순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별 변동이 있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즌 장르 스코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장르 스코어를 만드는 방법은 이것과 같은 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블루스 포크의 시즌에 펄이면은 시즈널 미는 블루스 포크 장르가 가을에 평균 7.83의 랭크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뜻이고요. 옆에 있는 장르 미는 블루스 포크가 전체적으로 8.27의 랭크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밑에 보시면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르별, 계절별 평균을 장르의 평균에서 빼고 그리고 장르의 평균으로 나눠서 이 계산을 통해 장르 평균 순위에 비해 계절별 평균 순위가 얼마나 다른지를 반영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네,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타이디버스의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큐드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 네이버 스코어 같은 경우는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에는 왼쪽에 데이터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밑에와 같이 좀 더 벨쉐입에 가까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케일링인데요. 이게 조회수도 있고 또 시청률도 있고 또 비율로 나타내진 시즌 장르 스코어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달라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뉴메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진행했는데요. 네, 보이는 식과 같이 최소 0, 최대 1로 만드는 민 맥스 스케일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다루지 않은 게 NA 값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는데 이거는 모델링 할 때 문제점이 발견돼서 모델링에 룰 넘겨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로필러스신과 ED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프로세싱과 이데이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총 4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건웅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여기서 모델링을 맡아서 하게 된 응용통계학과 1사학번 유건욱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지금 여기 다음과 같이 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썼고, 그 다음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 캡 부스트, 마지막 XG 부스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 이제 범주형을 예측하는 건데 왜 리니어 리그레션을 썼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원래 처음에 저희가 예측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 응원 순위를 이제 구간화 해가지고 그 구간을 예측하고자 해가지고 원래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원래 범주형에 맞춰가지고 이제 로지스트 리그레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써가지고 예측을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좀 생겼었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이제 일단 저희 이 모든 이제 약간 이제 그 결과를 좀 미리 말씀드리면 좀 프리비어스 랭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다들 많이 받았는데 근데 프리비어스 랭킹에 이제 영향을 너무 받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막 뭐 11위에서 19위로 바뀌었는데도 결국 똑같은 값이 나오고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보였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취지랑은 좀 많이 맞지 않다라는 약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면 1위부터 200위까지 예측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무조건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예측 성능이 예측 평가에서 이제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그 순위 그 실제 순위와 그 예측된 순위의 약간 그 차이를 좀 잔차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그러한 이유로 저희는 이제 리그레션을 쓰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리그레션으로 예측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모델별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가지고 모델의 유효성을 다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성능 평가는 이제 RMSE를 저희는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일단 모델링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는 일단 저희가 원래 했던 대로 10단위로 묶어가지고 예측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11위랑 19위는 이제 똑같이 보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리고 그 과거 순위를 너무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리그레션을 통해서 1위에서 200위까지로 예측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예측과 실제 값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가깝게 예측하는지 그거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모델링 이제 결과를 좀 확인해 보자면 일단 처음으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했는데 일단 뭐 리니어 리그레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선형 획이고요. y-값이 연속형일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리니어 리그레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뭐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해석에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는 해석에 포커스를 맞추다기보다 이제 예측에 초점을 좀 맞췄기 때문에 파이썬에 있는 사이클론 패키지에 있는 그런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했습니다. 코드는 이제 여기 눌러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시는 거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제 저희가 스트래티파이드 K-폴드 밸리데이션을 썼는데 저희 이걸 쓴 이유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순위가 이게 저희가 이제 1위에서 200위까지 있지만 이게 저희가 만약에 임의로 저희가 랜덤 추출을 하게 되면 뭐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하게 약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선택하고자 해서 스트래티파이드 K-폴드 밸리데이션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민 스퀘어드 에러로 일단 저희가 이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이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저희가 밸리데이션 셋이랑 테스트 셋에 대한 스코어만 저희가 일단 여기 올려놨는데요.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셋이 21 정도 나왔고요.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로 21.3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 이제 예측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모델을 더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두 번째로 사용해 본 건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입니다. 일단 랜덤 포레스트는 뭐 트링 기반의 모형인 거 이제 다들 이제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이제 디시전 트리의 단점을 보완한 이제 앙상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베리언스나 뭐 바이어스가 조금 심한 모델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걸 좀 보완해주는 약간 그런 좋은 모델인데요. 일단 뭐 랜덤 포레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썬에 있는 이제 파이썬의 이제 사이클런에 있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결국 이제 과정은 결국 다 똑같습니다. 뭐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트레인 시킨 다음에 프레딕트까지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제 랜덤 포레스트부터는 이제 저희가 좀 예측에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변수 종류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일단 당연하다시피 이제 프리비어스 랭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왔고 그다음 탑 프리퀀시 그리고 구글 스코어랑 네이버 스코어 그다음 런타임 순으로 이제 변수가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에는 일단 밸리데이션 셋에서는 꽤 잘 나왔는데 테스트 셋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까 위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그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셋은 저희가 이제 2018년 4월부터 잠깐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 4월 19일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2018년 4월부터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때부터 19일 전까지를 이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눴습니다. 예, 내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른 이제 성능 평가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될 모델은 이제 캡부스트라는 모델입니다. 일단 캡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단 부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오류에다가 가중치를 주는 이제 부스팅 기반의 모델이고요. 일단 이 캡부스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일단 부스팅 모델 중에서 이제 범주형 변수에 좀 특화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 데이터에도 이제 뭐 7개의 범주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게 나름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 있는 캡부스트 패키지를 사용했는데요. 이 코드를 보시면 여기도 결국 이제 똑같은 이제 과정으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뭐 파라미터를 조금 조절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변수 중요도는 당연히 프리비어스 랭킹이 조금 중요하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그 네이버 스코어랑 그 소셜 미디어 관련된 스코어에 대해서는 이제 변수 중요도가 이제 안 나와 있고 유튜브 랭크나 아니면 이제 타이틀송 여부, 그다음 송 타입, 그다음 시즌 이 변수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모델 성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많이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경우에도 20이 좀 넘게 나왔고요. 물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테스트 셋의 경우에는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조금 떨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XG 부스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XG 부스트도 아까 뭐 캡 부스트랑 똑같이 이제 오류에다가 가중치를 주는 부스팅 기반 모델이고요. XG 부스트는 일단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장점을 좀 보완해준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좋은 모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XG 부스트의 뭐 장점이자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예측력이 좀 많이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이 큰 모델인데요. 저희가 이제 XG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이썬에 이제 XG 부스트라는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뭐 파라미터 조금씩 조절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모델 변수 중요도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제 아까 위에 거랑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XG 부스트도 당연히 프리비어스 랭킹이 좀 중요하긴 했는데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탑 프리퀀시 그러니까 그 순위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네이버 런타임 GG 스코어 그리고 PD 스코어 그리고 토탈 뷰 등 이제 약간 소셜 미디어에 관련된 변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성능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경우에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테스트 셋의 경우도 이제 다른 모델에 비해서 꽤 좋게 나온 걸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이제 그 프리비어스 저희도 이제 NA 임pu테이션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임pu테이션을 안 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빈값으로 처리를 한 그 변수 중 하나가 이제 프리비어스 랭킹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 크롤링을 언제 18년 4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18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한 가수의 곡일 경우에 이제 NA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씹으로 채워주는 것보다는 이제 NA 값으로 이제 그냥 그대로 두고 진행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판단했고요. 뭐 그냥 NA 값을 이제 그냥 두면 이제 모델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어차피 프리비어스 랭킹이 이제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제 비어 NA 값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NA라고 처리를 이제 범주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NA를 이제 그대로 두고 진행했을 때가 이제 10으로 이제 임퓨테이션 했을 때보다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별로도 이제 변수 종류도 아까 보셨다시피 좀 다르게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모델에서 이제 프리비어스 랭킹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XGBoo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 나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위 6개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성능 평가를 보면 이제 다른 모델에 비해서 XGBoost가 좀 더 좋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변수 종류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XGBoost가 이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설명력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제 RMSE가 가장 낮고 그리고 변수 종류도에 약간 설명력이 좀 더 있는 이제 그런 이제 XGBoost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XGBoost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그 XGBoost를 바탕으로 예측한 그런 결과 값을 샤이니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해당 발표는 강동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샤이니 대시보드 발표를 담당한 강동원입니다. 본 대시보드는 두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차트 변화 추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페이지는 사용한 데이터 테이블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사이드바 메뉴와 두 가지 탭의 메인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이드바에서 해당 곡을 입력하면 그 곡의 5주간의 차트 변화 추이와 예측 차트 순위를 메인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한번 예시로 딘의 인스타그램이라는 곡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을 입력하면 이제 가수를 입력하면 곡명이 나오게 되고 이제 곡명을 입력하면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날짜는 6월 10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아니 11일이 아니라. 네, 그러면 해당 그래프 탭에 차트 변화 추이와 예측 순위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출력이 됩니다. 각 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그 순위를 알 수 있고요. 네, 아래 밸류 박스에는 각 주차의 실제 순위와 예측 순위 차이를 출력하고 이제 차이가 클수록 노란색, 빨간색 색깔이 바뀌어서 출력하게 됩니다. 한 곡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애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애의 니 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9년 6월 9일로. 기울기는 거의 비슷하게 예측을 했지만 이제 2주차와 5주차의 예측 차이가 좀 있어서 이제 노란색이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이터 테이블 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탭은 모델 구현에 사용한 데이터를 일부 보여주는 탭으로 총 8개의 열이 있습니다. 가수명, 곡명, 그리고 뭐 타이틀송, 해당 차트 주, 탑 프리퀀시, 실제 순위, 예측 순위, 순위 차이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왼쪽 상단에 있는 엔트리 개수를 바꿔서 한 페이지에 출력하는 열수를 바꿀 수 있고 검색창과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데이터를 원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샤이니 대시보드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처럼 저희는 총 4가지의 방법을 이용했고 변수 중요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변수 중요들을 보면 두 개의 방식을 보면 프리비어스 랭킹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델에 사용했던 XG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비어스 랭킹도 상당한 변수의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탑 프리퀀시 그리고 네이버 트렌드 점수, 노래 재생 곡수, 그리고 그 구글 트렌드, 그리고 소속사 트렌드, 유튜브 시청 추천수 등이 높은 변수 중요도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만든 모델을 바탕으로 정교한다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음원 시장에서 마케팅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비슷한 해외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도 저희 모델을 적용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조금 아쉽고 추후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클로닝의 제한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DC 데이터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DC 메이저 갤러리만 뽑았는데도 많은 양이 있었지만 마이너 갤러리까지 포함한다면 NA를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다 뽑은 데이터를 충분히 그 모델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인의 경우에는 첫 주차에서 과거 순위가 없는 경우 오차가 높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아웃라이어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모델을 만든다면 우리가 좀 더 어떤 이런 음원 시장에서의 혼란을 주는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대시보드는 저희가 만든 모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각의 변수를 입력해야 하지만 구현 가능합니다. 이런 예측이 아니라 좀 더 예측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가수명과 노래명만 인식했을 때 자동적으로 클로링해서 만든 대시보드를 만든다면 유저 기반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